라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못 말리는 영어광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EBS 라이트하우스 강의 시작할 건데요. 이 1차 시에 무려 27질문. 잘못 들은 거 아니겠지? 27질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투루 하지 않고 정말 핵심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소재가 정확하게 각인되도록 오늘 첫 번째 단원, 이 사회에 관련된 문항들을 쭉 소재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설레시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이 사회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사람들, people,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사회고요. 오늘 다룰 지문들은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문제점, 보여준 해결책 등등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8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28페이지예요. 자, 1번 있습니다. 자, 1번은 이 사회 기반 시설 사업과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는 소재인데요. 이 사회 기반 시설은 예전에 13학년도 6평 빈칸 문제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한번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자, 사회 기반 시설이 뭐냐면 이 영어로 infrastructure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모를까 봐 예시로 하나 들어볼게요. 다리 같은 거, 도로, 그다음에 전기를 보내주는 송신선, 발전소 이런 것들을 다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기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때는 항상 그냥 만들면 안 되고 이 기후 변화가 가져올 위험을 좀 포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문에 무슨 말도 나오면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너무 당연한 말인 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대교를 하나 짓는다고 해봅시다. 다리를. 근데 맑은 날 기준으로 버틸 수 있는 대교를 좀 돼야 한대요. 안 되죠. 태풍이 몰아쳐도 지진이 나도 풍랑이 엄청나게 넘실거려도 끄떡없는 다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런 기후변화 위험을 잘 고려해서 다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유지보수 및 운영비용도 감소하고 사용기간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어 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휘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 포함해야 된다 또는 뭐 고려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 고려하다 뭘까요? take into account. 맞아요. 우리 다이어그램에도 있는 어휘예요. 중요한 다이어고 수능에도 한번 출제되었었죠. 그래서 count가 세다 헤아리다인데 머릿속으로 헤아려 반다라는 의미에서 고려해야 된다.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자, 뭘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건설해야 되냐면 climate resilience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지문에 나와요. 선생님 그럼 왜 안 써줬어요? 이게 이제 별표 단어라서 선생님이 애초에 써놓진 않았는데 이렇게 강의 중간중간에 언급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이 별표 단어는 15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니까 제시를 안 했다라고 그 필자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실제로 연계된 현황들을 살펴보면 EBS에서는 별표 단어가 되어 있었는데 기출됐을 때 그걸 빼놓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좀 주관적인 게 많이 개입되는 것 같고 플러스 니들이 이미 EBS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굳이 또 써줄 필요 있냐?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앞에 선생님이 학습법에다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climate resilience, 우리 RE가 뭐예요? 다시죠,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resilience란 건 뭐냐면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인생을 살든 뭐 이렇게 밑으로 저점이 있겠죠. 인생에서 슬럼프겠죠. 이렇게 슬럼프는 누구나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래, 중요한 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resilience라 그래요. 다시 올라가는 힘.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도 조금 기후변화가 왔더라도 그 기능이 떨어졌다가 다시 금방 정상 기능을 되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climate resilience를 고려하면서 인프라스트럭처 만들어야 된다.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우리 5번 질문인데 우리 개도국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빈민가가 자꾸 증가를 한대요. 슬럼. 우리나라도 서울에 예전 6, 70년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판자촌 같은 거, 그쵸?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슬럼들이 많이 형성을 되었죠. 근데 이 질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결과 아니래요. inevitable한 그런 피할 수 없는 결과 아니고요.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래요. 그럼 궁금하죠. 도대체 그런 슬럼은 왜 생기는 거지? 네. 이 사람은, 이 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건 다 여기다 형합해 볼까요? 정치의 실패이자 정치적 의지의 부족이다. 의지를 명사로 wil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라고 이 필자는 문제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그게 아니라 컨트롤 못하는 그게 아니라 니들이 정치적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다 심지어 여기 이제 원문에서 even 심지어 하면서 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야,
슬럼이 생기니까 어떤 또 그 정부가 어떤 짓을 하냐면 저소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야, 거기 있는 공공시설 쓰지 마. 거기 있는 화장실, 공공시설 쓰지 마.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 올까 봐. 근데 그딴 짓거리 하면은 오히려 문제를 어떻게 한다? 악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화시키다. 우리 컴파운드 별표 3개 해주시고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필자는 이주를 중단시키거나 그다음에 도시를 강제로 떠나게 하는 이런 정책, 요딴 거 좀 하지 마라. 이거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런 거 하면 그들의 삶이 더 힘들다는 거죠. 사람을 좀 보고 그다음에 정책을 좀 올바로 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olitical will이 부족한 거다. 됐나? 좋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해가지고 괜히 문제를 악화시킨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컴파운드는 명사로 혼합물이란 뜻이잖아요. 혼합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악화시키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러면 엄청 중요한 단어냐? 그렇진 않아요. 원래 다이어그램에 넣으려고 하다가 기출을 제가 다 검색해 봤는데 이 컴파운드는 없더라고요. 동사로 쓰였던 경우가. 그런데 이번 EBS에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악화시키다예요? 혼합물은 어때요? 그냥 온전히 어떤 물체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막 이상한 걸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이상하고 불순물 같은 걸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혼합된다라는 걸 좀 악화시킨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파운드가 동사로 악화시키다 알고 계시고 좀 쉬운 거 재진술되는 이 지문에는 안 나왔지만 선생님이 같이 알려주고 싶은 기출 어휘 좀 보도록 할게요. 복잡하게 만들다 정도도 같은 말일 수 있겠죠. 뭘까요? 복잡하게 만들다. 그렇죠? complex는 형사요. complicate.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니까 이번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악화시키다. 12학년도 9평 27번 빈칸에 빈칸 문장이 있었어요. 빈칸이 악화된다. A로 시작하는 거. 이거 알고 있으면 진짜 영어 잘하는 건데. aggravate. 처음 들어본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주석어휘 아니었어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aggravate. 근데 외우는 거 진짜 1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으면 되냐면 검은색, 영수야, 검은색. 자, 요 GRAV 이게 뭐냐면 gravity에서 왔어요. 중력. 중력이란 건 뭐예요? 이렇게 아래로 계속 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아래로 누른단 말이야. 서프레스의 그런 이미지를 좀 가져오 보세요. 그러면 악화시킨다. 0.1초 만에 외워지죠? 네, 그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 볼게요. 슬럼가 왜 생겼어? 정치적 의지의 부족 때문에 생겼어. 뻘짓하지 말고 악화시키는 짓 좀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되게 흥미롭게 사진 찰칵 찍는 거랑 요리를 하는 게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배우는 건 요리 배우는 것과 유사하다 별표 해놓을게요. 왜 유사하냐?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요리는 재료를 잘 배합하잖아. 사진도 색과 그 피사체를 잘 배열을 해야 되고 혼합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거고, 두 번째, 요리도 재료의 배합을 조금만 바꿔도 맛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사진도 이 색 배치나 뭐 이런 양을 조금만 다르게 해도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 다 어떻게 프레젠트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요리도 어때요? 플레이팅을 예쁘게 하면 완전 또 다른 음식이 되죠. 사진도 마찬가지야. 액자에 어떤 식으로 끼워 넣느냐, 어느 장소에다 사진을 진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용자의 반응, 그런 거 봤을 때 사용자의 반응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소재가 다시 나와도 결국 유사하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과거 13학년도 수능에 이 유사하다 이거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A를 B에 비유하다.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compare A to B가 있겠죠.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걸 물어봤습니다. 비유하다. L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요? liken A to B. like 좋아하다 아니야? liken A to B예요. 왜냐면 이게 전치사 like가 뭐뭐와 같은이잖아. 전치사로 쓰이면. 그래서 동사로 쓰였을 때 A를 B에 비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눈과 카메라를 비유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비유다. 뭐 어떤 물리적인 부분만을 제외하면 물리적 부분을 제외하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의 재진술로 선택지에 뭐가 나왔냐면 비유라는 명사 A로 시작하는 게 나왔어요.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상대평가 시절이었다면 조금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 기출조차 우리 강대 다니는 학생들도 제대로 재종반에 있는 친구도 잘 모르니까 괜찮아요. 선생님 말이 무슨 데인데 맞아. 심각한데 괜찮아. 왜? 지금 우리 같이 그걸 공부하고 있잖아. 부족한 거 채우면 되는 거거든. 비유. 영어로 뭐예요? analogy. 따라해보세요. analogy. 네, analogy. 비유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자. 이거 러닝 타임. 예를 들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할 때 공통점, 뭐 common ground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P로 시작하는 것도 뭐가 있어요? 이것도 수능 선택지에 자주 나왔는데 paralle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다이어그램이 있죠. parallel. 우리 이거 보통 이제 우리말로 평행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말로는 평행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야? 그녀와 나는 평행선을 걷고 있었다 하면 뭔가 좀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느낌인데, 영어에서 parallel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공통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re is a parallel between 뭐 coin toss and 뭐 stock investment, 뭐 동전 던지기와 주식 사이엔 공통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parallel. 알겠습니까? 다 수능에 나왔던 표현들만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한다 얘들아, 이 줄거리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요리랑 사진이 비슷하다는 거, 이 필자의 견해일 뿐이지. 응? 여러분들은 뭐야? 뭔가가 비슷하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표현하는 영어 어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게 소재 연계가 돼도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선택지에 나왔을 때도 공통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에 왔습니다. 선생님이 사범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재밌게 또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화와 정규교육 21번 볼게요. 자, 여기 이 지문이 옆에 보시면 글을 읽다 보면 산업혁명 전에는 이런 말 나와요. 그거 보자마자 뭐의 스멜 맡아야 돼요? 그쵸, 시간상 대조의 스멜을 맡아야 됩니다. 뒤에는 요즘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옛날 어땠는지 볼게요. 자급자족이 가능하대요. self-sufficient. 형광펜 할게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낮은 지위의 가정 출신 아이들은 집에서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것만 배워. 그냥 아빠한테 농사 배우면 돼요. 아빠한테 나무 베는 거 배우면 된다 이거야. 그냥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급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교육? 이건 정말 높은 지위 사람들만을 위한 사치품, a luxury라고 표현을 해요. 부잣집 애들이나 서당 다니고 하지. 물론 이제 서당 우리나라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 근데 지금은 모든 걸 집에서 배울 수 있나요? 물론 홈스쿨링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필자 말하기엔 요즘 시대에는 모든 걸 집에서 배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뭐가 필요해? 2차적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문맥에서 2차적 지식은 집에서 알아서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지식을 의미하겠죠.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secondary knowledge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17학년도 6평에서 이 자급자족이라는 말에 다른 동의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몰라서 오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자, 자급자족. 우리 이거 역시 또 다이어그램에 있어요. 선생님, 이거 다이어그램에 있는 것만 지문 뽑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떡하냐? 자, 뭐가 있어요? self-contained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몰라서 다 틀렸다. 그래서 왜 이게 자급자족이에요? 컨테인이 포함하다 말고 원래 이게 억누르다가 1번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렇게 억눌러 놓으니까 이게 담아놓는 용기, 그릇이란 뜻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만 모든 게 억눌러져 있으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자급자족하는 이란 의미가 됩니다. 됐어요?